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급조서의 이혁호입니다. 5월 23일 토요경주 지급조서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고수희 의원과 그리고 최용찬 의원 함께 하셨네요. 지난주에 화두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코리아 더비? 그렇죠. 더비가 좀 그렇죠. 화두거리가 될 수 있나요? 그렇죠. 서울 말들은 여전히 힘 못 쓰고 작살나고 KL에컨 마일까지는 돌아온 현표와 라팔 두 마리가 압도적이더니 또 바뀌었습니다. 더비 때는. 예. 그러니까 더비 때 그래도 장관배에는 또 바뀔 거예요. 그만큼 말들은 3세 말들은 이제 성장 속도가 빠르고 또 지난주에 생각나는 게 있다라면 문세영 기수의 부진? 그렇죠. 특히 일요병. 일요병마 때 뭐 들어본 거 있어요? 없는 거 하나도 같은데. 없어요. 참패했죠. 이유를 좀 이쁘게 해 그래도 김호찬 형이 저기 참패. 상당히 이번 주는 어떨 것 같아요? 와야죠 이번. 뭐 일요일부터 거의 뭐 오전장에 2번 다 먹을 것 같아요. 고급진 단어를 잘 써요, 최영찬 의원이. 근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렇게 문세영 기수가 부진했나. 근데, 그 체중 때문에요, 체중. 51kg짜리 말을 탔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했었는데 마사에는 53으로 돼 있어요. 네, 53으로 돼 있어요. 근데 뭐 50까지 된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기자분들이. 근데 51까지 만약 하려면 더 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51kg짜리가 힘이 없더라고요. 말을 몰아내는데, 문세영 기수 특유의 그런 부분이 안 나와요. 굶어야 되니까. 그렇지. 컨디션이 떨어지죠. 컨디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왜 타냐고, 그거를. 저는 그 생각이에요. 왜 타냐고, 이유 없이. 어차피 감량 기술들 더 그거 탈 수 있는 기술. 굳이 그거를 50일 타려고, 체중까지 빼가지고 어차피 못 올 거. 그러면서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실망스러웠는데요. 이번 주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5월 23일 토요경마. 자, 12개 경주가 펼쳐지는데요. 자, 우리 메인 승부가 이제 중반부에 많이 몰려있네요. 6경주가 이혁호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그리고 고수희 의원이 8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어요. 그리고 최영찬 의원이 이제 9경주를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6경주, 8경주, 9경주. 자, 저희가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 체크를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던데요. 오늘 뭐 예상 잡는데 쉬웠어요? 난 붙어볼 거리가 좀 있어요. 그래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겸손을 떨 때는 그저 예상 잘합니다. 어찌됐건 간에, 쉽지 않은 흐름이긴 한데,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1경주부터. 1000m 시인들 군산 6군 경주 12마리가 출전을 하는 1경주로 한번 가볼게요. 대변자 실은 10마들. 관심을 많이 끌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번 경주는 최용찬 의원부터 가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문세영 기수가 하고 있는 금화둘리가 좋습니다. 500kg가 넘는 둥치마인데요. 기본 순발력 자체도 있고 스피드 자체까지 보유한 그런 모습. 능감 한번 보시면요. 이건 곧바로 전력감이라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싹수가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제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말도 다 열심히 이제 기승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이게 되냐 안 되냐 그걸 떠나서 간에 눈에 보이는 시네마 진짜 싹수 있는 말이 하나 왔다. 그래서 곧바로 저는 추천을 드릴까 합니다. 네, 금화돌리 즉시 전력감이다. 최용찬이는 추천마였고요. 고수현. 네, 금화돌리 좋습니다. 1억 원짜리 고가의 마필답게 마체도 단단하고 뛰는 자세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발주도 가장 좋았는데 바로 의도적으로 쫓아가다가 뒷선에서 한번 밀어보니까 자, 기수가 미는 대로 나오는 거듭발, 이 탄력감 순간적으로 폭발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저 역시 7번 금화돌리 세게 보고 있고요. 6번 골드 챔프가 이번 경주 데뷔전 치르는데 이게 주인검사 때 아주 대차 선행 나가고 아주 후착도 24마스 대차로 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시각적인 효과로 봤을 때는 이게 아주 엄청난 이런 느낌을 받는데 기록이 일본 03초 7이고 또 뛰었던 내용을 본다면 솔직히 얘는 실전 방불이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거의 실전처럼 뛰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2번 나봄이란 마필의 고수가 데뷔전 때 강하게 노려들었던 마필인데 여기 3착에 아쉬움이 있었죠. 네, 발주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간절함 없이 설렁설렁 타는 모습이었고 주행검사 모습만 직전경주 데뷔전 뛰었던 거 만약에 뺀다 치더라도 주행검사 모습 2개
골드 챔프와 나범의 주행검사 모습만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주행검사 기록은 골드 챔프가 좋지만 내용은 이번 나범이 훨씬 좋았다. 자, 거기서는 이번 나범을 한 방만큼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실전을 뛰어봤느냐 안 뛰어봤느냐에 대한 차이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나봄을 고수연에 추천드렸는데요. 저도 이제 골든챔프나 금화둘리가 주행심사 모습 보면 이제 눈에 확 들어오긴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요. 골든챔프가 뛰었던 경주는 막 진입 불량에 다 능력 미달 나오고 막 그래서 혼자 합격했어요. 혼자 6마리 뛰었고 혼자 합격했습니다. 자, 금화들리도 마찬가지로 발주 불량 나오고 출주 취소되고 막 그러면서 6마리 뛴 경주에서 그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몇 마리 안 되는 경주에서 뛰었는데 지금 12마리가 풀게이트로 뛰어야 되는 이번 1000m 경주거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뛰어본 놈 나봄이 저도 좀 낫다라고 보고요. 또한 8번마 대세지전도 저는 이건 송재철 기수가 탈 만한 말이 아니라고 봐요. 근데 송재철 기수가 지난번에 이제 선두권에 붙으려고 하다가 게이트 조건도 안 좋고 해서 워낙에 이제 외곽을 돌면서 거리 손실을 많이 봤던 내용인데 이번에 하만식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저는 8번마 대세지전을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경주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경주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따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경주로 갑니다. 1000m 국내상 5군에 자, 이경주 12마리가 출전했어요. 자, 이혁호가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오전장에 돈 한번 만들어보자. 준메인 승부를 잡았어요. 이경주, 이혁호는 잠시 뒤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상당히 혼종 경주죠. 초반에 발빠른 마피들이 많아요. 순발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애들이 많은데 이번 경주가 경주거리 1000m입니다. 1000m이기 때문에 이번 미스 코리아가 또 된다고 봐요, 저는. 요게, 솔직히, 5군, 6군 차이는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번 경주 게이트가 안쪽 게이트, 발주도 상당히 좋고, 얘는 이미 쫓아가면서도 경쟁력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거기에 51kg의 등짝이 직전에 아주 좋은 손맛을 맞췄던 서승훈이. 자, 이번 미스 코리아, 승군전이지만은 바로 또 통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네, 미스 코리아. 자, 고수연의 추천마였고요. 최홍찬님. 경주거리가 1000m이기 때문에 역시나 저도 이제 순발력 있는 말을 말씀드리는데, 흙을 안 맞는 주행 자체를 진짜 옆에서 딱 붙여놓고, 선행마가 지금 현재 2번, 4번입니다. 여의킹도 어떻게 보면 선행마를 분류할 수 있는데, 최외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금 빛을 못 발하는데, 어쨌든 인코스에 발빠른 말이 있기 때문에 외곽의 말이 진짜 선행 장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진로 변경도 이제 안 되는 그 단점도 있고요. 하지만 흙을 맞추지 않고 절묘하게 그 옆에 붙여놓고 뛴다라면 오히려 직전처럼 더 그 이상의 근성 자체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이 노돈 호재입니다. 결국 이제 앞장을 굳이 안 가도 요것만 김철호 기수가 기승해 준다라면 연투가 가능한 마필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용찬 의원은 9번만 노던 호재를 들고 나왔어요. 자, 미스 코리아 그 다음에 노던 호재 이제 추천마로 나왔는데요. 제가 이번 경주를 준메인으로 잡은 건 약간 좀 공격적으로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1000m 경주 거리고 안쪽에 선행마가 2마리가 있어요. 미스 코리아와 실버 그레이캣. 외곽에는 이제 여의킹도 있고 장수별이도 있고 한데 저는 선두권에 나가는 말들이 그렇게 쉽게 경주를 풀어나가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미스 코리아와 실버 그레이캣이 어찌됐건 앞에 나가야 그나마 입상을 좀 노려볼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경합은 필연이라고 보고요. 2마리가 경합을 하는 가운데 여기서 에어 모르겠다 그러면서 막 페로비치 기수 여의킹 가지고 들이대고 하면 앞선 전쟁이에요. 근데 차분하게 따라가서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날카로운 추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추임마들이 저는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선두권에서 굉장히 쉽게 끝날 경주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만 저는 선두권 말들을 별로 세게 안 봐요. 그리고 이혁호가 노리고 있는 말들이 모두 다 배당이 아주 짭짤한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두에 공격적인 배팅을 한번 들어가 볼 만한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에서 버티면 틀려야지 어떻게 해요? 방법이 있습니까? 앞에서 버티면 그냥 틀리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뭔가가 하나 올라오면 아주 짭짤한 배당으로 이혁호는 항구라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선두권 말들이 강해 보이나 경합이라고 하는 변수 때문에 선두권 말들은 세게 보지 않는다. 자,
화끈하게 배당 한번 노려볼게요. 전반부에 제가 돈 좀 만들어놔야 우리 또 형들 뒤에 승부경주들에서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거 만들어내겠죠. 자, 이번 2경주 2역호의 승부경주입니다. 배당 막건으로 추임마들 가지고 배당 막건으로 한번 제대로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경주로 갑니다. 1300 국내산 6군에 12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3경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똥말들의 향연이다. 똥말들의 잔치다. 똥말들밖에 안 보이는 경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최용찬 위원부터 갑니다. 기쁜 순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어쨌든 일요일날 그 고전했던 얘기까지 이제 설명까지 다 드렸었는데, 월요일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어요. 요게 직전에 그래도 입상한 말인데, 뭔가 약간 1, 2% 부족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요일날 딱 부식시켜주더라고요. 병합을 하는데, 반대편 줄에서 완벽하게 리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관람대 바로 앞쪽에서는 똑같이 갔다는 점이고요. 반대편 상황에서 어떻게 변수가 있었냐, 역시 리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순간, 연투 노릴 수 있는 말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1부만 기쁜 순간. 그나마 진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그 말이에요. 기쁜 순간. 고수요. 정씨 이번 기쁜 순간에 인정을 하고 들어갈 거예요. 지적건조는 이게 우전지 파행으로 취소된 이후에 한 달 만에 나와서 말이 그다지 좋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입상을 해내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제는 적정 주기 그리고 훈련 강도도 올리는 거 봤을 때는 다리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자 게이트 조건도 최상이고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 부칠 마필로는 일단 10번 터치 리비어란 마필 김기백에서 탔는데 요게 지정연지는 아예 돌려보지 않아서 생각 없이 탄 거기 때문에 이거 보면은 답이 안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4월 25일 날 그때 뛰었을 때 모습 그 정도의 경주력만 보여준다고 하면 10번 터치 리비어가 대가리 까고 들어와도 할 말은 없는 경주라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10번 터치 리비어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터치 리비어. 김기배 기수만 아니면 그냥 믿어도 되는 말인데 김기배 기수라 저는 그게 좀 걱정스러워요. 아무튼 사이즈로는 무조건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대가리를 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자, 제가 추천드릴 말, 기쁜 순간은 저도 인정을 하는 말이고 8번만 해피레이서 쪽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이번 경주가 재밌는 거는 선행마가 없다라는 부분이죠. 마땅하게 레이스를 주도할 만한 선행마가 없고요. 거리가 1300이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 해피레이서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는 그냥 정정희 기수가 정말 저 정도가 정정희의 최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을 잘 못 탔어요. 못 탔고 그 이전에 이제 4월 4일날 라운셀마하고 뛸 때의 모습을 보면은 선두권이 좀 빠르게 레이스를 전개해 나가는데 또 후미권에서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마지막에만 살짝 올라와주는 그런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저는 이 해피레이서를 데뷔전 때부터 이미 힘이 좀 붙어라, 힘만 좀 차라라고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상태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그냥 얘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으로도 밀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봐요. 그래서 기쁜 순간을 인정을 하는 가운데 저는 8번마 해피레이서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경주로 가볼게요. 최용찬 의원이 준비했죠. 최용찬 의원의 주메이승 무경주 추천 경주로 4경주 최용찬 의원 잠시 뒤에 만나 보시고요.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이번 4경주가 재밌는 경주네요. 될만한 마필도 많고 상당히 혼전 경주인데 최용찬 의원이 또 조기로 뭔가를 또 하나 시원하게 잡아낸 것 같아요. 일단 복귀로 봤을 때 놓고 뛰어야 될 마필은 8번 클린업 시드입니다. 한만식 교수가 등장을 했고 지정 경주 지금 같이 나온 3명 여신한테 졌단 말이죠. 3명 여신은 복귀로 보면 잘라야 되는 말이고 클린업 시드는 노려야 되는 마필로 나오고 있죠. 자, 발주가 괜찮았음에도 불구하고 꿀렁거려서 잡고 의도적으로 설렁설렁 대충대충 딱 그만큼만 재고 타는 느낌.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근데 마필의 움직임이라든가 탄력이라든가 채찍발이라든가 너무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8번 클린업 시드 요거 한만식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알고 탄다고 봅니다. 이 마필을 강하게 좀 추천드릴게요. 네, 8번마 클린업 시드 고수위원의 추천하고요. 저는 5번마 K러쉬를 한번 밀어봐야 되겠네요. 1200거리입니다. 앞말 경주 편성이고요.
그리고 이번 경주가 보면 이제 안쪽에서 세명여신이 뭐 치고 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바로 옆을 따라 붙어줄 수 있는 말이 바로 이제 오브막 K러시예요. 제가 K러시에 그 주목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20조 말들이 최근에 완전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20조가 부활을 알리고 있는 그런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20조에 소속된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너무 성적도 좋고 체구가 작은 단점이 있어서 몸싸움에는 약해요. 이 말 자체가. 하지만 지난 경주도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잘 뛰었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세면여신 보내놓고 바로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정도의 전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근성은 좀 부족합니다만 K러시가 전개 상황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브막 K러시 추천드리고요. 자, 뭘까요? 뭐가 조교 때 또 날아다녔을까요? 최영찬 의원에게 가겠습니다. 네, 클린업 시드와 K러시에 대해서 이제 상대마죠. 제가 이제 노리고 들어가는 그 상대마예요. 물론 여기에 보이지 않는 마필 또 한두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에 요거는 배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가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 경주 자체가요. 지금 팔려주는 말이 1번을 필요해서 5번, 6번, 8번, 9번, 12번까지 팔립니다. 10번은 발주가 안 되더라고요. 발주가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뭐 컷오프 치더라도 이렇게 팔리는 말이 많아요. 이 와중에 무조건이라는 말을 그렇게 강하게 제가 이제 단어를 잘 안 쓰는데도 무조건이다라고 어필할 수 있는 말이 이 경주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배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말이고 거기에 더불어 이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마필과 또 그 하나 반사 이익을 걸 수 있는 그 마필, 좋아진 마필을 같이 배팅권에 안고 노리면서 배팅 승부를 하는 사경주입니다. 그래서 승부로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찬 의원이 어지간하면 독한 단어들, 아주 과격한 단어들, 용감 무쌍한 단어들을 잘 안 쓰죠. 언제나 이제 고급진 단어들만 이제 쓰는데, 뭐 그냥 왔다라는 저희 같이 이제 아래 것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최영찬 의원이 써가면서 막 별이 그려져 있고요.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만큼 최영찬 의원은 자신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서울 4경주 최영찬 의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런 경주는 함께 하셔야죠. 이 정도까지 자신감 표현했으면 같이 이기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자, 최영찬 의원의 4경주 준메인 승부 경주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경주로 갈게요. 1300 국내산 5군에 11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뭐 편성이 깝깝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고수위원부터 가볼게요. 예, 정말 깝깝한 편성이에요. 선행을 나간 마필들도 솔직히 뭐 얘가 원사이드한 선행이다 이렇게 잡기도 상당히 좀 깝깝한 경주가 되었는데 아마도 여기 배당판이 열리면 누가 깜빡이 이게 지금 뭐 장산 타이거가 감동 챔피언 이런 애들 뭐 팔릴 것 같아. 액면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되나 이게? 근데 그러니까 감동 챔피언은 선행내가 잘 뛰더라고요. 네, 선행감은 지난번만. 근데 이번에 선행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 좀 생각 좀 해봐야 되겠고 물론 예전에 선입도 됐지만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이 파버 스트롱 사인을 차라리 한번 놓고 때리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발주는 괜찮은데 이 마필은 좀 대하치가 좀 떨어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좀 후미권에서 타는데 후미권에서 타면서도 참 성렬이가 생각 없이 타는 모습이에요. 생각이 전혀 없이. 그런데 이게 움직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으면은 성렬이도 본인이 타봤기 때문에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뛰었던 편성을 봐도 스테파노 아큘러스, 또 아큘러스 가족불패, 호세킹 나름대로 강자 편성에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번 경주 그런 애가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 1300 다시 한번 나왔는데 8번 스트롱 사인 요거 한번 노려보고 싶네요. 네, 8번 스트롱 샤인. 뭐 선두권에서 뭐 그냥 맥없이 선두권에 나간 말들이 버티면 할 말 없습니다만 선두권의 말들이 1300이기 때문에 무너지는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개 변수가 발생을 하면 이런 말들 날라올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하셔야 될 말. 아주 괜찮은 말을 고수위원이 추천을 해 주셨네요. 8번 스트롱 샤인
고수인의 추천마였고요. 최영천이요. 저도 도전권 마필 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상오름이에요. 직전에 12번 게이트에서 외측에 선입이 붙어놓고 무기력하게 그냥 쓰더라고요. 말 자체가 솔직히 그 이유는 아마 마방 관계자들만 이제 알고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는데 걸음이 전혀 아예 안 나오는 모습 자체를 보이는 마필인데 이번 훈련 모습 자체에서 말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외곽을 배정을 받아서 말이 뭔가 조금 안 맞았나, 구조가 안 맞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말 자체가 전혀 상태가 이상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번 게이트입니다. 이 경주가 이제 또 빠른 말도 없어요. 정상적인 전개라면 이 마필은 이 경주에서 선행이 아닌 나가자마자 바로 선입이에요. 그래서 힘을 쓸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한번 저는 경쟁력이 있는 그런 마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이 필요한 마필로 정상오름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오름 최영천의 추천마였어요. 지난번엔 조교 굉장히 약했는데 이번에는 또 반대로 조교 잘해놓고 나와요. 정상오름. 저도 뭐 이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장산 타이거나 감동의 챔피언은 앞에 갈 거고 그 말들이 버티고 말고는 지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요. 저도 이제 추천드릴 말은 이제 1번마 스마트 에어가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이 말은 안쪽에서 편안하게 뛸 때는 성적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 4월 5일이죠. 태풍 돌파나 광속하고 뛸 때 안쪽에 중후미권에서 안쪽에 곱게 따라가다 마지막에 한 발 쓰니까 걸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의 경주들이나 직전 경주를 감안해 봤을 땐 외곽을 돌면 말이 안 뛰어요. 그러니까 무리를 하면 안 뛰고 그냥 결대로 곱게 잡고 가다 한 발을 쓰면 쓰는 그런 유형의 말이라는 얘기죠. 자,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입니다. 외곽에서 뭐 장산 타이거 치고 나오고 뭐 감동의 챔피언이나 정상오름이나 치고 나갈 건데 그럼 보내주라 얘기예요. 보내주고 그럼 난 중위권 정도까지만 안쪽에 곱게 한번 물고 가보겠다. 그럼 뭐 지난번에 1400까지 뛰었던 말이고 그 불리한 외곽 전개하면서도 끝걸음이 무뎌지진 않았던 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스마트 에어의 1번 게이트 이거는 찬스라고 봐요. 여기다가 뭐 여전히 위력적인 임기원 기수의 기승까지 감안해봤을 때 스마트 에어는 배당에 비해서 분명히 메리트가 배팅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스마트 에어를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요경마 메인 승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경주예요. 1200 국사군 6경주 이혁구가 준비한 메인 승부 경주로 갑니다. 요거는 재밌는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자, 1200거리예요. 1200거리고 5번마 샤크와 9번마 시티헌터. 샤크도 지난 경주 입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시티헌터는 무려 3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두 마리가 굉장한 인기를 끌겠네요. 뭐 복병마들도 좀 있긴 한데 바닥패가 좋은 거는 두 마리밖에 없어서 이 두 마리가 엄청난 인기를 끌 건데요. 서로 싸우지 않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으면 1200 정도는 어떤 한 놈이 선행을 가든 선행 가고 따라가면 버틴다 라고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샤크가 선행을 가든 시티헌터가 선행 가든 둘 다 죽거나 하나는 죽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그래요. 샤크가 3월 21일 날 선입으로 입상에 3위까지 올라왔다고 선입이 된다라는 저는 그건 뭔가 착각이 아닌가. 시티헌터 같은 경우 이번 경주 승군전에 상대 제대로 만났네요. 언제나 늘 편안하게 선두권에서 경주를 이끌어 나갔던 말이 샤크라는 말을 만나서 손쉽게 선두권을 못 나갑니다. 결국에는 대끼리로 팔린 샤크와 시티헌터 막건을 자르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샤크가 됐건 시티헌터가 됐건 이 정도는 그냥 뒤로 뛰어도 이길 만한 말이 이번 경주 하나 있어요. 이번엔 그냥 온다라는 확신. 그 말이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기다가 복병마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샤크와 시티헌터를 자르고 딱 복병마, 이었고 대가리에 복병마 붙이면 한구라예요, 이거는. 999가 나올 수도 있고요. 대끼리는 없다라고 보는 경주인데 대끼리가 아주 그럴싸하게 팔리네요. 자르고요. 이었고답게, 이었고스러운, 이었고 스타일로 승부 한번 들어갈 예정이에요. 제가 6경주, 말 10마리에 뻔한 그림의 경주, 이걸 메인 승부로 잡았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서울경마 6경주, 이혁호의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대끼리는 저 멀리, 불지옥에나 던져버리고요. 이혁호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드디어 출전한
이어코에 관리만 놓고 제대로 한구나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승식은 그냥 서비스 같고요. 쌍으로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6경주는 이어코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7경주로 한번 가볼게요. 11마리가 출전을 한 1400경주 국내산 4군의 핸디캡 경주인데요. 자, 이번 경주 최영찬 의원부터 가볼게요. 골드웨이브입니다. 문세영 기수 기승이고요. 서승훈 기수가 직전 승군전에서는 준비가 조금 미흡하지 않냐. 일단 그런 우려의 그 모습 자체를 비춰줬는데 역시나 딱 그거 부족했던 만큼 페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이 경주는 이번엔 경주 데뷔에서는 준비가 상당히 잘 됐다고 봐요. 그리고 문세영을 콜했다는 거는 51조에서 다시금 4군 게임 충분히 도전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7번 골드웨이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골드웨이브. 이거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면 100%예요. 그러니까 입상한 모든 경주를 문세영 기수가 이제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로의 교체는 저는 뭐 굉장한 승부 카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수현. 10번 나우나우나우. 이건 뭐 인기 대가리 걸로 팔릴 것 같은데요. 센 말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그런데 지정현주 뛰는 거 보고 야, 얘는 진짜 센 말이구나. 얘는 지정현주 이 판정의 호위무사 신화탄생 그 게임에서 좀 뭐라 그럴까, 이 나우나우한테 결코 그 편성이 좋은 편성이 아니었거든요. 그 편성이 상당히 좀 앞선이 좀 빡빡한 편성이었고 싸울 수밖에 없고 치열할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대로 이렇게 치열하고 빡빡하게 뛰더라고요. 넌 뒤졌어. 야, 더 나와요, 걸음이. 말이 세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는 10번 나우는 센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3연승을 달리고 있어요. 세죠. 이제 거리가 1400이라는 부분, 그리고 과연 제철이가 어느 특정한 말을 가지고 4연승을 하는 이런 상황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말이 없고 올 것 같아, 말이 그냥. 말이 끌고. 말이 네. 없고. 나우는 뭐 외곽이라는 불리함, 그리고 거리에 대한 부담감만 극복하면 능력에 비해서는 레이팅이 낮아서 부담 중량도 아주 유리한 그런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나우 추천 나왔고요. 자, 저는 스테파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만 스테파노 추천드려보는데요. 승군전이에요. 근데 뭐 1400을 지난 경주에 우승을 했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아큘러스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내산 4군에서까지는 국내산 뭐 5군이나 4군에서까지는 뛸 말이에요. 근데 아큘러스를 지난 경주에 제압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여유롭고요. 이거는 100이든 200이든 더 뛰어도 아큘러스가 못 잡는 걸음이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투어마이더스 이길 때도 투어마이더스도 그렇게 약한 말은 아니거든요. 최근 2연승을 달리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웠고 출전 주기가 많이 길어져서 걱정은 많이 좀 했어요. 근데 뭐 감량은 일단 뒤로 제끼고라도 훈련 내용 자체가 전혀 하자가 없기 때문에 2번 게이트, 선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건들, 거리도 경험과 적응을 끝내는 상태면 저는 출전주기 길어진 거 말고는 스테파노가 걱정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번마 스테파노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군 경주. 자, 고수가 이번 경주 좀 오버 좀 떨게요. 고수가 예상가라면서 1년에 많아야 2번. 한두 번은 가져와요. 초 A급 강승부. 정말 아끼고 깨지더라도 후회 없이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경주를 고수가 초 A급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승부처럼 선정을 하는데, 자, 이번 경주 8경주 2015년 들어서 첫 번째로 선정한 고수의 초 A급 강승부 경주입니다. 정말 자신 있고 깨지더라도 후회 없이 승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이번 경주 초 A급 강승부를 선정을 했어요. 자, 구멍수도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 방을 쓸어 가길 거예요. 한 방을. 인기 대가리로 팔림 앞에를 고수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10원 천년만년이겠죠? 자르지는 않을게요. 왜? 고수가 놓고 때리는 마필이 배당마기 때문에 10원 천년만년과 손잡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먹을 것이 있는 경주란 얘기죠. 10원 천년만년은 배팅권에만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고수가 한 방을 쓸어 갈기면서 승부를 들어가는 마필, 확고한 자신감입니다. 엄청나게 띄워진 마필이고요. 이번 경주 정말 안 갈라고 생쇼를 하지 않는 이상 쌍승식 대가리까지 보고 있습니다. 복승식의 배당도 짭짤한데요. 자, 이번 경주는 쌍승식까지 먹어버린다면 완전히 판때기를 찢어놓을 거예요. 자, 고수가 자신있게 승부 한번 볼 테니까 깨지더라도 후회 없이 고수는 승부 들어갈 거예요. 고수를 믿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번 경주 8경주 승부 한번 봐주세요. 한번 승부 한번 봅시다. 거두절미 한 방을 한번 쓸어 가겨 보겠습니다. 토요 9경입니다. 저 최영찬이 준비한 메인 승부예요. 총 12경주 중에서 가장 내 자신 스스로가 배팅을 해보고 싶다. 이 경주에서 배팅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경주가 바로 9경주입니다. 자, 또 한 경주가 있는데 그 경주도 아마 나머지 한 경주도 승부 경주로 제가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이번 9경주 1800m 경주 편성인데요. 일단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 말이 조교에 걸린 말이 있어요. 새벽 조교시 너는 왔다. 쉽게 해서 지금 상승세 곡선을 타는 말들 있고 지금 승문전을 치는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는 레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3등급 마필과 4등급에서 올라온 마필들 자체를 평균화해서 본다라면 이 경주 자체가 깜빡이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는 분명히 위로 떠일 수밖에 없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제 배팅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보통 배팅하다 보면 이제 W라는 표시를 쓰시는데 그게 이제 복병이죠. 돈이 되는 마필, 소액으로 돈을 걸었을 때 환수가 많이 나와주는 그런 마필도 이 경주에 제가 추천마로 가져갈 겁니다. 물론 제가 노리고 들어가는 말은 이 14마리에서 2마리를 찍고 들어가기 때문에 메인 승부로 선택을 한 건데, 더불어 보너스까지, 자, 그냥 만약 내가 노린 말 중에서 하나가 삐끗해 준다라면 분명히 보이지 않는 W, 복병마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 대안까지 깔아주면서 노리는 메인 승부가 될 것이에요. 됩니다. 충분히 배팅 가치가 있고요. 환수가 나와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제대로 배팅 들어가는 승부경주 9경주를 저 최용찬과 함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일 10경주로 가봅니다. 1800 2등급 경주네요. 14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이에요. 그냥 꽝 하고 터질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인기만 진짜 싱겁게 끝날 수도 있어 보이고요. 이건 방향을 저배당 쪽으로 촉을 잡느냐 아니면 아예 고배당 쪽으로 촉을 잡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들이 좀 왔다 갔다 할 만한 그런 경주가 아닌가 싶어요. 자, 이번 경주는 고수연부터 가겠습니다. 예, 지금 대만한 말들도 많고 직전에 깨졌던 이유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마필들도 있고 그래요. 당연히 인기도는 이번 헤이퀸을 중심으로 헤이퀸 뱅컨 러브 2마리. 그렇게 좀 팔려줄 것 같아요. 헤이퀸이 일단 대가리로 팔릴 것 같아요. 저도 헤이퀸은 일단 무시는 안 할 겁니다. 상승세가 워낙에 좋고 뛰는 내용도 좋았고. 여기서 배당 마필인데요. 고수가 이 마필 갖고 많이 먹었죠. 우리 팬들도. 대왕이죠, 대왕. 지청현재 병현이가 너무 생각 없이 탔죠. 직선에서도 올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외곽으로 쪽 빼서 그냥 밀기만 하면서 선호 대충. 같이 대충 떴던 애가 청백이었는데 청백과 얘는 같이 짠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우리는 그 정도에서만 말자. 그렇게 뛴 것 같은데 얘 입생 패턴을 보면 계속 진검다리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진검다리를 맞추기 위해서 지청현이 그랬는지. 근데 이번에는 훈련 패턴을 보니까 이번에는 놀러 나온 패턴이 아니라 또 얘는 또 뭐야 하는 게 또 대왕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주폭이 워낙에 좋습니다. 탄력감도 좋고요. 저는 6번 대왕이 승부만 제대로 보면은
뭐 티나 브라더건, 헤이퀸이든 뱅크 로번든 뭐 행운번쩍이든 간에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말로 여러분께 추천드립니다. 네, 6번마 대왕. 정말 지난번에 입에서 욕 나올 만큼 이상하게 말을 탔어요. 자, 고수연 추천마였고요. 최영천이. 슈퍼탱크입니다. 일단 승군전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50일의 행기를 얻은 거는 6.5감량, 6.5감량. 이건 뭐 거저 준 거라고 저는 봐요. 이분에서 너 한 번 더 하거라. 이런 보너스 같은 그런 행기를 줬어요. 말 상태도 속보대와 습보대 모습 자체를 보면 바란스 자체가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이마필이 깨졌을 때 보면은 이상하게 올라올 수 있는 그 타이밍인데도 그걸 타이밍 자체를 잡지 못하고 올라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서수근이가 계속 기승해 봤던 그 마필인 만큼 타이밍 자체만 제대로 잡아준다라면 저는 승군전도 50일이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슈퍼탱크 최영찬의 추천마요. 와, 제가 진짜 이놈의 티나브라더 때문에 정말 암덩어리가 몸 어딘가에 지금 암덩어리가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게 또 추임마죠. 매번 인기마죠. 그런데 매번 착수는 주워먹고 있으니까 될 것 같죠. 와, 몇 번을 제가 얘한테 당했는지 참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지금 상황이네요. 이번에는 버리려고요. 부중은 타는 것 같아, 말이. 부중도 좀 타고. 부중은 많이 타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말이 한번 진짜 미친 듯이 한번 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게 뭘 보충해야 되나 봐. 그러니까 연투를 안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한 번에 빵 쏟아내고 그리고 쉬어야 돼요. 몇 번을 더. 먹긴 계속 나와. 근데 다 나와. 이거 뭐 안 나오는데 좀 이상부터 안 돼. 티나브라더가 여전히 지금 가장 높은 핸디캡을 지금 달고 있다라는 점이 걱정스럽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릴 말은요. 1번만 뱅크온 러브로 가봅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라고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뭐 있어. 승군전에. 근데 저는 이 뱅크온 러브를 다른 것 때문에 노려보는 게 아니고요. 자, 출전한 말들 중에 인기를 모으는 대부분의 말들이 뭐냐면요. 직선에서 한 발을 쓰는 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뱅크온 러브의 선행을 견제하거나 저지하거나 괴롭힐 만한 말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53kg까지 부담 중량이 줄어든 상황에 단독 선행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조건까지 그리고 나머지 인기말들은 거의 다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이고 저는 뱅크온 러브의 상승세도 상승세지만 그 전개에 대한 이점 그리고 경주 조건에 대한 이점 이게 너무나도 매력적이라고 봐요. 뭐 인기를 모으기는 하겠습니다. 저는 딱 여기까지는 인정을 한번 하고 싶다. 너무 조건이 좋다. 자, 1번만 뱅크온 러브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거리예요. 1등급 핸디캡 경주. 일요일날 1등급 이제 1800경주가 있죠. 레이팅 110점부터 111점이죠. 111점부터 140점까지. 그래서 이제 단거리가 좀 괜찮다 싶은 말들은 토요일날 나왔고 나는 중거리가 더 낫다라고 하는 말들이 일요일날 나왔어요. 자, 이번 경주 출전한 말들 다 1200을 노리고 나온 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수위원부터 가겠습니다. 예, 1200. 야, 이거 정말 센 놈들이 많아요, 이번 경주. 이 스위빌리즈가 참 오랜만에 나와주고 있는데 정말 뭐 단거리 최강자였고 뭐 일본 가서도 먹었고 근성이 아주 똘똘똘똘 묻혀져 있죠. 뭐 주행검사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대가리로는 왔지만 예전에 그 조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번 미래 영웅이 직전에 또 잘 뛰었습니다. 이거 선입은 안 된다고 하는데 야, 찬호가 말을 잘 타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미래 영웅이란 마필이 단단한 말이었었고 그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1200에 직전에 아시온 코코차 3차였던 7번 최강실러가 대가리는 아니더라도 2차 빵수에는 가장 안정적인 말로 보고 있어요. 뭐 직전 경주는 거의 온 상황인데 좀 뭐라 그럴까 좀 방심패라고 할까요? 좀 아쉬움이 좀 남았다 보여지는데 이번에 등짝이 미래영웅은 정정이로 바뀌었고요. 최강실러는 반대로 2차노로 바뀌었다. 2차노 역시 물이 올라있죠. 10번 최강실러 루마필의 축구를 추천드립니다. 뭐 최강실러도 그런 거요.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해가지고요. 딱 한 번 물어줬어요. 나머지 5번은 모두 다 입상에 성공을 했을 정도로 이찬호 기수와는 호흡이 아주 좋은 그런 말이죠. 이찬호로 교체된 거 굉장히 무섭네요. 자, 최영찬이요. 저도 12 중에서 훈련 우승만은 최강실러입니다.
미래용은 결국 이제 감량을 받기 위한 그 마방 카드죠. 정정희 기술로 교체하면은 그래서 큰 그 의미 자체는 없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최강 실러의 54.5라면 여기서는 가장 경쟁력이 되지 않냐 생각해서 더불어 고수위원과 더불어 최강 실러 이 맛을 조기 우승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최강 실러 이제 고수위원과 최용찬 의원 모두 최강 실러를 추천드리는 저는 완벽한 복병을 하나 추천을 좀 들어가 볼게요. 10번만 연두예요. 딱 얘기하는데 연두야. 그치, 연두지. 이 연두가 잘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실게요. 이제 뭐 휴양을 하고 나와요. 휴양을 이제 하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말이 발을 쓰는 거나 이런 걸 보면요. 단거리에서는 분명히 경쟁력 있고 뛸만한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1군까지 왔고요. 연두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얘는 많이 뛰지를 못했습니다. 운동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굉장히 나이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제 5살이에요. 그러니까 전성기예요. 경주마로서는 뭐 아직까지는 전성기로 봐도 되는 그런 말이고 여기다가 주행 심사 모습을 봤는데 뭐 단거리는 괜찮겠네. 만약에 저 그 생각을 했어요. 1200 나오면 재밌겠다라고 했는데 1200 나왔죠. 감량이 무려 6kg이에요. 제철이가 어떻게 타주느냐가 문제이긴 합니다. 저는 연두가 여기서 왓츠빌리지나 미래영웅이나 최강실러한테 뭐 그렇게 밟힐만한 말은 아니라고 봐요. 오랜만에 경주거리도 내리고 나왔기 때문에. 최현우 마주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말을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만약에 말이 안 좋아서 무리가 될 상황이면 출전을 안 시킬 거예요. 근데 출전한 거 보면 뛸만 하니까 나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연두가 이렇게 눈에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왓츠빌리지 단거리 최강이죠. 미래영웅 지난번에 1200 기가 막히게 대가리 들어왔죠. 막 보여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언제나 경마는 보여지지 않은 쪽에서 사고가 나거든요. 그게 뭘까를 찾아보니까 연두가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부담 없이 부담 없잖아요. 연두를 추천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12경주 가겠습니다. 1400 혼합 3군에 14마리가 출전을 한 경주 편성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급조서에 이제 공식 클로저죠. 마무리 투수. 고수위원이 준비한 준메인 승부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고수위원은 잠시 뒤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찬 의원, 마지막 경주. 문세영 카드에서 지금 김동수 카드로 변경이 된 이스트퀸에 대해서 이제 노리고 들어가고 싶어요, 일단. 무엇보다도, 57회 핸디 2번을 받은 그 경주에서 인기를 끌었지만, 그만한 역할을 가져가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재용 조사. 어쨌든 마방에서 수장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건데, 요거는, 아직까지는 57의 핸디 자체가 이 말이 극복을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감량 기수의 선택이 좀 유리하지 않냐 생각했는데 역시 김동수 기수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이 말은 자기 기량이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마플로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순전히 이거는 훈련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57을 극복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55라면 이건 다른 말 지금 기본기 있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스킨이 자기 능력을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마블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구브마 이스트퀸 추천하러 나왔고요. 자, 저는 뭐 부담 없이 이번에도 한번 던지겠습니다. 1번마 소금꽃이에요.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제주경마부터 한번 가볼까요? 제주경마장에서 말 제일 못하는 기수는 저는 심광성 기수라고 봐요. 성적 자체도 그렇습니다. 심광성 기수 말 제일 못한다고 보고 부산에서는 뭐 하도 많긴 한데, 부산에서는 이제 서인섭 기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말 많이 타진 않습니다만, 제일 못한다고 보고요. 서울 경마장이 많죠, 후보들이 뭐 고성희 기수라든지, 신대전 기수라든지, 한창민 기수라든지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떠나서, 저는 최근에 말 제일 못하는 건 김동철 기수라고 봐요. 자, 소금꽃이 지난 경주에 이제 뭐 이번 경주 같이 뛰는 대만지존이나 이스트퀸, 카이전웨이 뭐 이런 말들한테 다 깨졌어요. 작살났는데. 아니, 그게 진짜 말 타는 건가? 아니, 이게 생각을 가지고 말을 탄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4월 4일 경주를 놓고 보면요. 비트레코더 붙을 때, 그때 복귀가 떠요. 그래서 사실 지난 경주에 인기를 좀 모았던 건데, 이건 말이 안 되게 타는 거예요.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인데요. 사무엘 기수도 뭐, 성적 개판이죠. 들어온 거 있나? 단 한 번도 없을걸요, 아마?
근데 저는 이걸로 뚫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찌됐건 간에 실버울프가 바닥패는 좋습니다만 승군전이에요. 지난 경기 편성 인정 안 되고 이스트킨도 김동수가 이 까다로운 말을 몰아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막 생기고 누리방도 그렇고 이건 소금꽃이다. 소금꽃이 앞에 땅 하고 때리고 나가면 이거 사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별로 안 팔릴 거예요. 근데 저는 참 부담 없이 소금꽃이 이번에 재밌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마 소금꽃 사무엘 기수가 한국에 와서 첫 입상 내지는 첫 승을 하는 그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소금꽃 추천드리고요. 자, 마무리 투수 고수위원에게 가보겠습니다. 예, 이번 경기 마지막 경주인데 반드시 적중을 해야 됩니다. 오늘 토요일만 고수가 좀 던졌어요. 자, 8경주에서 한번 무조건 적중해야죠. 8경주 A급 승부인데 초 A급 승부 한번 던져보자. 한번 고수가 좀 오바지까지 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던져봤는데 그 경주가 적중이 되든 말든 간에 이번 경주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일단 기분 좋게 무조건 맞출 건데 적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팔려주는 인기마가 누군지 모를 정도로 이번 경주는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편성을 좋아합니다. 안 되는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주는 편성. 그리고 숨어있는 복병애들이 진짜 인기를 모아대는데 사실들이 떨어져서 그 마필을 못 보는 거. 근데 저는 이번 경주 강축을 세워놓고 뒤로 세 마필을 보고 있어요. 세 마필. 일단 주력은 언제나 한 방이었습니다. 한 방인데 안전하게 가자는 얘기죠. 두 마필은 받쳐놓고 갈 거예요. 그래도 배당이 충분히 먹을 만한 배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경주 마지막 경주인데 고수가 반드시 먹고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주 고수위원의 준메인 승부 경주요. 워낙에 고수위원이 마지막 경주에 강하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적중을 하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경주는 이제 여기까지예요. 토요일만은 어려운 경주, 까다로운 경주가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곳곳에 복병들이 진짜 지뢰밭을 형성하고 있는 형국이다 보니까 복병마도 많이 추천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분명히 있고요. 그 정답을 저희 지급조서 팀에서 팬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장 예상 통해서 팬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